70년 된 가게 마지막 손님에게 일어난 기적.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종로구 작은 골목에 있던 민수네 국밥집에 관한 거예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가게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났죠.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인생이 다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민수 할아버지는 75세예요. 아버지가 시작한 국밥집을 50년 넘게 운영해왔죠. 1955년 할아버지의 아버지 박철수 씨가 이 가게를 열었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자신도 전쟁 피해자였어요. 평양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죠.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남대문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종로 골목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큰아들 이름을 따서 민수네 국밥집이라고 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이 희망이 될 수 있어. 박철수 씨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준다. 전쟁 때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니? 그때 누군가 밥 한 그릇만 줬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박철수 씨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면 먼저 불러드렸어요. 들어와요, 들어와. 배고프면 먹어야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일단 먹어요. 하지만 돈을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았죠.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맛도 좋지만 인심도 좋다고.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박철수 씨와 부인 그리고 어린 민수까지 온 가족이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어린 민수는 학교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 저도 국밥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12살부터 민수는 아버지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물이 제일 중요해. 사고를 12시간 이상 푹 끓여야 진한 맛이 나. 네, 아버지. 그리고 고기는 신선해야 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고기를 써야 해. 왜요? 손님들이 우리를 믿고 오잖아.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민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5살이 되던 해, 민수는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늙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버지,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너한테 물려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2년 후,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민수야. 가게,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손님들. 잘 대접하고. 네, 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민수는 가게를 이어받았어요. 27세의 나이였죠. 아버지, 제가 잘 지킬게요. 민수는 매일 아침 가게에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대로 정성껏 국밥을 만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습니다. 사골과 잡뼈를 12시간 동안 푹 끓여서 진한 국물을 만들었죠. 고기는 직접 시장에서 고르고 채소도 신선한 것만 골랐어요. 가격도 아버지 때와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물가 올랐는데 국밥 가격은 안 올려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적정한 이윤만 남기면 된다고. 착하네. 요즘 같은 사람 없어. 세월이 흘러 민수도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가게 일을 도왔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국밥집을 이어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회사 다니고 싶어요. 큰아들이 말했죠.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민수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세 자식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민수는 혼자서 가게를 지켰어요. 아내도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여보, 내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민수는 가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게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줄을 섰고 60년대에는 산업화로 시골에서 상경한 노동자들이 찾았죠. 7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80년대에는 회사원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가게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육수를 우리고 정성껏 국밥을 만들었죠. 민수네 국밥은 다르다니까. 국물이 진짜 깊어. 맞아. 70년 역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손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가게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골목도 점점 변했습니다.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고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죠. 그런데 작년 결정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구청 직원이 통보했어요. 언제까지요? 6개월 후까지 이전하셔야 해요. 민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을 지켜온 자리를 떠나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재개발됐다고요? 그래, 6개월 후까지 나가야 해.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하세요. 글쎄, 나이도 있고. 아빠, 이제 그만하시고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큰아들은 진심으로 걱정했죠.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할게. 사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원찮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때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70년이면 충분해. 마지막 영업일은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어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가게의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에게 알렸죠. 할아버지,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다시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75야. 이제 쉴 때도 됐지. 여러분 덕분에 70년을 버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70년 된 국밥집이 문 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마지막 한 달 동안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30년 동안 다녔는데. 손님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할아버지, 70년간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많죠.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에 남아요.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주는 거요. 기사가 났습니다. 70년 한 자리 지킨 국밥집의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했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12월 31일, 민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정성껏 만들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해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렸어요. 사골을 깨끗이 씻고 잣뼈를 준비했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죠.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하얀 거품이 올라왔어요. 정성스럽게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마지막 육수니까 특별해야지. 12시간 동안 푹 끓인 육수는 진하고 고소했어요. 오전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줄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일찍 왔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점심시간에는 가게 밖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쉴 틈 없이 국밥을 만들었어요. 저녁 6시 재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재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시까지만 영업합니다. 6시 50분,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떠났어요. 마지막 국밥 재료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딱 한 그릇 남았네.
할아버지는 마지막 국밥 재료를 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 손님은 누가 될까? 6시 55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아직 영업하시나요?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네, 마지막 한 그릇 남았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국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고기와 밥을 담고 팔을 올렸어요. 마지막 국밥이니까 특별하게. 평소보다 고기도 더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국밥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이상해요?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이 맛이에요.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바로 이 맛이에요. 할아버지 맛? 민수 할아버지는 의아해했죠. 청년은 잠시 눈물을 닦고 진정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성함이 김동수예요. 70년 전 이 가게에서 국밥을 드셨대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70년 전이면 우리 아버지 때인데. 네, 맞아요. 청년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피난민이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3일 동안 굶으셨대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이 가게를 발견하셨대요. 국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가게 앞에 섰지만 돈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죠.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분이 밖으로 나오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들어오세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우리 아버지. 민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인분은 괜찮다고 하셨대요.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일단 드세요라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국밥 한 그릇을 드셨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청년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바로 그 맛. 할아버지는 그 국밥을 먹고 힘을 얻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죠. 청년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악착같이 일하고 돈을 모으셨죠. 1년 후 할아버지는 이 가게를 다시 찾아오셨대요. 국밥 값을 갚으려고요. 하지만 주인분은 받지 않으셨대요. 이미 오래전 일인데 뭘 갚아요. 그냥 잘 사세요라고 하셨대요. 민수 할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성공하셨다고요? 네, 할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차리셨어요. 건설 자재 회사였는데 열심히 하셔서 꽤 큰 회사가 됐어요. 청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간판에는 민수네 국밥집이라고 서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돈을 갚으러 오셨을 때 찍으신 사진이에요. 평생 간직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70년 전 가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 그릇의 밥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가서 그 맛을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청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현아,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할게. 네, 할아버지. 무슨 부탁이세요?
종로에 민수네 국밥집이라는 가게가 있어. 거기 가서 국밥 한 그릇 사와. 청년은 그때 할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주일 후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청년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장이에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내 손자 동현에게 70년 전 종로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은 이야기를 너에게 자주 했었지. 그때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자미를 굶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국밥집 주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후 내가 이룬 모든 것이 그날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 동현아, 할아버지 대신 그 가게에 가서 국밥을 먹어다오. 그리고 이 돈을 전해다오. 70년 전 국밥 한 그릇의 은혜를 갚습니다. 라고 전해다오. 민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1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유언이에요. 이 돈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민수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으로 1억이라니. 말이 안 돼.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청년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고 희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루신 모든 것이 그날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편지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그 국밥집이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가게는 오늘로 끝이야.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이 가게가 오늘 문을 닫는다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맞춰서 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75야. 나이가 많으신 건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20명도 넘었죠. 할아버지, 우리 다 모였어요. 회사원, 건설 노동자, 대학생, 주부들. 다양한 손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청년분이 연락 주셨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년이 가게에 오기 전에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희가 투자할게요. 한 회사원이 말했어요. 저는 100만 원 낼게요. 저도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십시일반이었죠.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도 원하셨어요. 이 가게가 계속 이어지길. 민수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70년간 이 가게를 지켜준 손님들. 그리고 70년 전 아버지가 준 국밥 한 그릇이 돌고 다시 돌아온 기적.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네 국밥집은 마지막 영업을 마쳤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3개월 후 민수네 국밥집은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새로 문을 열었어요. 이전보다 더 넓고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좌석도 30석으로 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맛이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육수를 우리고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새 가게인데도 맛은 똑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기뻐했습니다. 청년 김동현도 자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래, 동현아. 앉아.
둘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내 할아버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가게 벽에는 특별한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70년 전 흑백 사진. 젊은 김동수 씨가 민수네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김동수 할아버지가 쓴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민수네 국밥집 1955년부터 제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더 유명해졌어요. 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70년 역사의 국밥집 기적적으로 부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성껏 국밥을 만들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때때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을 줬어요. 할아버지, 돈이 없는데. 젊은 청년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하지만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일단 드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청년에게 국밥을 줬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본 김동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민수 할아버지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리학원생이 와서 도와주고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서빙을 돕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가끔 와서 설거지를 거들거나 청소를 도와주죠. 가게는 이제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육수 끓이는 거 배워도 될까요? 요리학원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민수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70년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봤죠? 70년 전 아버지가 준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70년 된 가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손님에게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민수네 국밥집은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육수를 우리고 정성껏 국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죠.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한 그릇의 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네 국밥집의 철학이에요.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한 그릇의 국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민수네 국밥집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작은 가게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김 속에는 70년의 역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